네, 안녕하세요. 네, 유아 에스테틱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뵙네요. 네, 오늘 양기 좀 주고 싶었는데, 옷이 이제 막 없어요. 양기라는 색깔이. 다 저는 주로 상복들이 많거든요. 검은색. 그래서 이제 그 옷을 좀 이렇게 정리하고, 좀 밝은 색으로, 특히 이제 봄이니까, 옷 좀 마련해가지고, 밝게 좀 입고 싶어요. 네. 오늘은 먼저 이제 질의응답인데요. 예, 이제 원장님들이 이제 댓글에도 좀 이렇게 질문 올려주신 분이 계셔서 그거만 간단히 답변 드리고, 물론 댓글에 드렸지만 간단히 답변 드리고, 오늘은 팔에 대해서 그거 좀 설명드릴게요. 먼저 이제 그 질문 중에서 음양 오행을 다 갖고 계신데, 뭐 금이 3개고 뭐 수가 하나고, 뭐 예를 들어서 목이 하나고 뭐 토가 2개고 그랬을 때 그건 더 안 좋은 게 아닌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원장님이 또 이제 그 카톡도 주셨어요. 나는 뭐 금이 4개고 수가 없는데 그러면 뭐 금이 4개니까 폐가 더 좋은 건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셨나요? 그랬던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냐면, 그건 따로 제가 음양오행은 좀 더 아주 상생상극을 조금 더 이제 그 고급 과정이죠. 음양오행 기초 이론 좀 하시면 거기 좀 상생상극을 좀 다뤄볼까 해요. 내장기랑 연결해서. 이제 그거 좀 나중에 구상하고 있는데요. 일단 요거에 대한 답은, 어떤 한 오행의 성질이 만약에 많다. 뭐 총 8글자인데 그 중에 나는 그 성분이 4개다. 뭐 금이 4개다. 저 같은 경우는 토가 4개거든요. 토가 4개다. 화가 4개다. 이렇게 되면 거기 각각 배속되는 장기들이 있잖아요. 그 장기들이 더 좋고 막 토가 많으니까 비위가 더 좋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이제 부족한 것보다는 넘치는 게 더 안 좋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한 기운이 실할 경우에는 다른 기운이 허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이 4개인데 수가 없다. 그러면 신장 방광 기능이 약하다. 그건 맞고요. 수기운이 약하다. 수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신방광 계통에 이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기능이 지금 당장 나 기능 좋은데요. 검사상 안 나와요. 검사상 안 나오지만 수기운이 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기운이 약하다는 거는 그 내장기의 기운도 약하겠지만 여러 가지로 뭐 인내를 한다든지 넘어간다든지 물 흐르듯이 간다든지, 오행에서 겨울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차가운 느낌이 들기 때문에 따뜻함이 없다든지, 이렇게 오행의 여러 가지 기운들이 쭉 그분에게 나타날 거고, 내장기도 이제 나중에 사인이 나타나겠죠. 언젠가는. 예, 그렇지만 어느 기운이 많다, 어느 기운이 적다 하는 거는 둘 다 부족하고 너무나 과한 거기 때문에 밸런스가 맞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행을 골고루 갖고 계신 분에게 팔자가 좋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팔자가 좋아. 그거는 오행을 다 갖고 있으면서 골고루 상생도 받고 상극도 받고 도화도 주고 받기도 하고 극도 하고 나도 그거를 하고 극도 받고, 이게 좋은 사주로 봐요. 그래서 근데 사람은 다 완벽한 오행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기운을 완벽하게 만들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상생상극을 항상 신이 주변에 주세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너무 없는 기운이면 남편이 가지고 있다든지, 근데 나도 많은 기운을 갖고 있는데 그 남편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럼 서로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서로 부딪히는 기운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극하는 기운인 자녀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뭐 극을 받는다든지 해서 상생상극의 에너지를 가지고, 우주의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일단 답변을 가볍게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거 에너지 마사지 동영상 올렸을 때 질문해 주신 선생님 계시거든요. 반식의 방향이 나를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거기다 답변을 댓글에 드렸는데, 반식의 기준은 일단 오른손을 기준으로 잡으세요. 그래서 내가 풀고자 하는 부분에 손을 대신 상태에서 왼손을 여기다 얹어주시면 에너지와 에너지가 겹치기 때문에 훨씬 한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에너지가 가중되겠죠? 엄지도 마찬가지죠. 한 손으로 엄지를 대는 거랑 두 손이 겹치는 거와 이제 에너지가 다르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받치시고요. 그 다음에 기준을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손바닥을 댄 상태에서 시계가 거꾸로 도는 거기 때문에
시계가 반시계로 된다는 얘기는 시계는 어떻게 가요? 이제 병뚜껑 따는 그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시계 이렇게 지금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반시계 방향, 시계가 도는 방향의 반대. 이해되시죠? 이렇게 시계 방향은 항상 잠그는 거고, 시계 반시계는 여는 거잖아요. 열 때, 닫을 때는 시계 방향. 그렇기 때문에 기준으로 삼아서 항상 이렇게 반시계 방향. 이게 지금 화면에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시계가 거꾸로 가는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두 손을 얹어서. 그리고 양손이 만약에 이렇게 벌어져서 양쪽을 한다. 그런 경우 있겠죠. 이렇게. 그럴 때는 얘는 이렇게 돌기 때문에 얘도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같이. 이해되시나요? 예, 서클 할 때 오른손을 기준으로 해서 반시계니까 얘도 이렇게 왼손이잖아요. 얘는요. 왼손이면 같이 이쪽 에너지와 같이. 이건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손을 겹쳤을 때는 오른손을 기준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 어깨도 마찬가지고 얼굴을 해도 마찬가지죠. 얼굴도 반시계 방향으로. 이제 내가 이제 에너지 오른손을 기준으로 해서 반시계로. 어렵나요? 네, 직접 해보시면 일단 단중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래도 이해 안 되시면 다시 한번 질문 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힙이라든지 힙의 중요성, 우리가 많이 이제 좀 빼먹고 가는 거,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제가 이너 테라피, 내면 관리,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팔은 사실 페이스만 제가 이제 처음에 96년에 샵을 할 때도 팔 관리는 얼굴 관리 끊으시면 팔은 이제 서비스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팔을 따로 요즘 원장님들은 이제 팔 만약에 비만 관리다 그러면은 팔 따로 티켓팅 하시지만 만약에 얼굴을 받으시면은 팔을 또 서비스 다 거의 넣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원장님들도 여러 종류예요. 팔 끝까지는 안 해주고 이렇게 딱 여기 중안절까지만 하는 샵도 봤어요. 어느 샵을 삼본 땡땡 샵인데 여기까지 한대요. 관리사들은 좋아. 팔 관리 되게 힘들거든요, 관리사들이. 그래서 이제 팔 관리 이제 많이 이렇게 막 딥하게 해주는 샵의 관리사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힘들고 하니까 생략한다든지 막 그렇게 하시는 샵도 있고, 우리는 팔 안 해줘. 그걸 자랑스럽게. 우리는 팔 서비스 안 들어가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건 자랑할 일은 아니에요. 서비스라도 해줘야 되는 이유조차도 모르시는 거든가 아니면은 알아도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하시는 건데, 팔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원장님들이 주로 1인 샵들 많이 요즘들 하시잖아요. 저도 1인 샵을 동생 샵을 인수하면서 이제 고객 관리를 혼자도 해봤고, 대부분은 혼자 해본 적은 없어요. 저는 이제 주로 수업하고 동생들이 샵을 맡아서 하고, 셋째 동생, 다섯째 동생, 그리고 밑에 이제 알바생 아니면 선생님 이렇게 두고 이제 관리를 했는데, 고객이 너무 많아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때는 원장님은 다 멋지게 들어와, 실장님이죠. 딱 들어와서 페이셜만 딱 쫙쫙 잡아주고, 나머지 선생님 여기 다리 들어가시고요. 선생님 여기 이분 몇 분 어디 해드리세요. 이렇게 고상하게 우리가 사실 하고 싶잖아요. 다 원장님들 꿈이죠. 그게 식당을 하셔도 어디 가서 인수하면 카운터에 앉아가지고 저쪽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고 막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샵 인수하신 제 원장님 봤거든요. 거기 이제 고객으로 다니시다가 이제 우리 한국생을 배우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기술도 없이 차리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손님이었는데 그냥 좋아 보여가지고 자기 명함도 하나 파고 싶고, 그리고 이제 나도 그냥 어차피 관리도 좀 계속 받고, 나도 샵하니까. 근데 거기 이제 직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그냥 직원 그대로 인수 받아서, 원장 돈은 좀 있고, 그러니까 나 인수 받아가지고 원장님도 명함도 하나 파고 이러려고 이제 인수를 한 거예요. 이제 원장님이 이제 꼬셨겠죠. 언니 이거 엄청 샵 좋아. 막 이렇게 꼬셨겠죠. 그래서 홀랑 넘어가서 이제 차렸는데, 보아하니 어떻게 돼요?
직원 절대 안 들어먹죠. 예, 직원 완전 막 진짜 원장님 완전 무시. 왜냐면 기술 없이 차린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인수해서 뭐 한 달이나 있으면 착한 직원들이에요. 실장이 싹 다 데리고 나가버리죠. 예, 그 원장님 완전 세대 가지고 그제서야 전화 학원에 전화해서 저기 샵 지금 이미 해놨는데 어떡해요, 직원은 나간다 그러고 다 나가버렸어요 막 이러고 그런 경우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원에 일단 급하게 오세요. 그러면은 이제 문 닫아놓고 오시는 거죠. 문 닫아놓고 급하게 배우는 거예요. 막 빨리 배워야 돼요 그러면서. 근데 이게 그렇게 빨리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날로 먹나? 뭐 시간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이제 아유 근데 어쩌다 이렇게 하시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 이제 관리 받으려고 공짜로 그래서 차렸대. 어림없는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하고 앉아 계시네. 막 이러면서 제가 직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고객 1위가 누군지 아세요? 1위 바로 원장입니다. 원장. 네, 원장 관리하는 거. 손님 관리 10명에도 원장 관리 1명 이거 하는 거 제일 치욕스러워. 제일 싫어. 제일 싫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굴까요? 네네. 원장 엄마. 세 번째. 원장 동생들. 원장 언니. 네 번째 손님 있어요. 원장 친구. 다섯 번째 이제 원장의 친구는 아닌데 옆샵 원장. 우리 직원 테스트한답시고 데리고 제일 싫어요. 다 금방 나가요. 이거 절대 안 되는 거 원장님. 몰랐어요. 저는 이제 많이 받으려고 나만 받아도 남는 거다 싶어서 해차렸어요. 원장님 딴 데 가서 받으셔야지. 자기 샵에서 받는 거는 만약에 받을 거면 진짜 직원한테 똑같이 돈을 주던가 아니면 딴 데 가서 받으셔야 돼요. 이제 그거 얘기 드리고 기술 없이 차리시면 친동생도 저를 갈아 마셔버립니다. 네, 제가 경험했어요. 친동생 정말 더 무서워요. 가족이 더 무서워요. 네, 제가 처음에 샵 차렸을 때 친동생이 이제 배우러 왔어요. 이제 와가지고 놀러 왔다가 화장품이 많으니까 너무 좋아. 여기 완전 좋은데 나 여기서 일하고 싶어. 그래갖고 너 혼자 하는데 하루에 얼굴 7명 1시간 반씩 이고 밥도 못 먹어. 밥 먹을 시간도 없어. 팔도 해줘야 돼. 죽겠어. 그래서 이제 배우러 왔는데 제일 먼저 저도 취업시킬 때 제일 먼저 제일 집중해서 연습시키는 것이 팔 관리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 학원에 오시면 제일 먼저 클렌징 배우고 전처치 배우고 이론이랑 막 배우다가 다 배워. 얼굴 경락 배울 때 제일 좋아해. 학원생들이 역시 직업 최고야. 너무 좋아하다가 이제 막 뭐 축소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막 새로운 거 배우는 거 엄청 좋아하죠. 실력은 안 돼도 제일 못하는 게 클렌징이야. 포인트 메이크업 제일 못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팔, 등 이런 거 배우잖아요. 경락 배울 때. 근데 나갈 때는 너 취업 초보로 나갈 거야? 그러면 뭐만 잘하면 되냐면은 팔 그리고 다리 얼굴에서 먼데 그거만 연습시켜요. 그리고 등 시원하게 원장님들 데몬스트레이션 받고 직원 쓰잖아요. 그러면은 등 시원하게 이제 풀면 그냥 퉁퉁하든 못생겼든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써. 초보가 이거 잘할 필요도 없고 입 딱 다물고 시원하게 그냥 노예처럼 그냥 해주면 원장님 좋아하십니다. 이러면서 이제 취업을 시키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오래 못 견디는 게 굴욕감 느껴. 발만 다리만 지금 몇 달째 엉덩이 위도 못 올라가고 있어요. 막 그게 이제 초보들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팔, 다리,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잘하면 이제 등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원장님 혼자 있는 샵에 가면 그나마 등도 빨리 들어가. 원장님이 자기 힘들어 죽겠거든. 그러니까 막 가르쳐 밤에도 막 나한테 연습해. 막 연습해 이래가지고 막 처음엔 열심히 배워요. 저희 동생도 열심히 해서 팔 배울 때 말 제일 잘 들었죠. 그땐 등 이런 게 없으니까 팔 1번 팔 잘 들어. 그 다음에 이제 팔을 막 하루에 10명 막 이제 둘이 하니까 좀 더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1인샵 원장님들의 그 장점은 있고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이제 딴 게 아니고 진짜 저는 이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원장님이 다 해주잖아요. 발 달고 다리 어디든 원장님 혼자 해주니까 사실은 제일 좋은 거고요.
단점이 있다면 둘이 못 가. 둘이 가면 한참 기다려야 돼.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전신 관리 잘 안 해주려고 그래. 예, 그런 단점이 물론 있지만 그래도 원장님이 다 해준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1인 샵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셔도 된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막 주눅들 필요 없어요. 우리 샵은 1인 샵을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사실이에요, 사실. 근데 초보는 갖다 더 넣고 일은 안 시킬 수 없고 밥만 먹이고 월급만 줄 수 없잖아요. 어딘가 시켜야 되잖아요, 일은. 뭐 걸레만 빨라고 뭐 해면만 빨아오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일은 줘야 되겠고 그러니까 꼭 어디 시켜요. 제일 먼저 관리사가 오시면은 팔, 그다음에 이제 터번 메고 막 프렌치 이런 거 시키죠. 제일 중요한 데를 관리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이미 마음이 막 상해버려. 막 포인트에서 막 그 데콜테 하기 전에 이제 두피에서부터 막 머리 막 잡아 당기고 막 아이씨 뭐야 이거 축제 아니야? 다 알아요. 터번 매는 거마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예민한 처음에 받는 그런 부위는 원장님이 다 하시고 사실은 얼굴 마사지가 중요하죠. 중요한데 안 중요한 데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팔 되게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로 팔이 왜 중요하냐면 팔은 일단 경락이 이제 제가 뭐 경락 설명 여러 번 드렸지만 요 동영상만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팔에 6개 장기를 붙잡고 있어요. 화에 해당하는 장기 4개, 그 다음에 금에 해당하는 장기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엄지손가락부터 설명드리면 폐, 엄지손가락 폐, 외우세요. 폐기. 예. 두 번째 손가락, 검지손가락, 대장경매, 가운데 손가락, 잘 하셔야 돼요. 가운데 이거 이렇게 잘못하시면 큰일 나요. 가운데 손가락, 예, 심포. 네 번째 손가락, 3초 경맥에 거의 반지 끼는데요. 네 번째 손가락, 그 다음에 이 작은 새끼손가락 소지에 2개의 내장이 너무 중요한 심장과 소장이 여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장기는 심장이 여기에 있고, 그죠? 폐가 양쪽에 흉곽을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럼 폐하고 심장이 허공에 떠 있는 게 아니라 양쪽 팔에, 예, 폐는 엄지손가락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끈으로 혈자리 끈으로 이렇게 줄 인형 아시죠? 이렇게 왜 이렇게 이렇게 줄 달아서 막 이렇게 인형극 하잖아요. 그것처럼 양쪽에 이 팔에 장기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팔이 틀어졌어.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폐 영향이 갈까요, 안 갈까요? 폐는 여기 팔에 매달려 있는데 어깨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견봉이 정중앙에 와 있어야 되는데 어깨가 앞으로 말렸어. 말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가방을 맸어. 이렇게 항상 이렇게 메고 다니시는 분 있죠. 이렇게. 예, 무거운 거 메고 다니시는 선생님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이쪽 어깨는 하루 이틀 이렇게 된 게 아니지만 어깨가 말리게 돼요. 어깨가 말리게 되면 근육학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죠. 대흉근도 짧아지고 소흉근도 짧아지고 뒤에 있는 승모근부터 그거는 길어지고, 그죠? 광배근도 길어지면서 늘어나면서 그런 단순한, 물론 근육의 문제도 단순하지 않은 근육의 문제도 있지만 일단 내장기가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팔이 제자리에 있는 게, 어깨가 제자리에 있는 게 6개의 내장기가 다 골고루 운행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팔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6개의 장기들이 팔에 이렇게 매달려 있다는 거. 그거를 고객한테 설명을 쉽게 하셔야 돼요. 뭐 장기는 팔에 있지, 여기 이제 흉곽에 있지만, 바로 얘가 팔에 매달려 있어요. 좀 쉽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고객한테. 그 다음에 그 중에 3개 양경맥, 그러니까 6개의 내장기 중에 3개는 음이고 음장기고 3개는 양장기거든요. 그 중에 양장기 3개가 대장경맥하고 3초경맥하고 소장경맥이에요. 얘는 전부 다 손끝에서 시작해서 팔 뒤편 있죠? 팔 뒤편으로 운행하면서 연목을 주관하면서 다 얼굴로
네, 얼굴로 가기 때문에 얼굴 관리를 하면서 팔을 그냥 이렇게 내비쳐 둔다는 거는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의 각도에 따라서 얼굴의 형태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얼굴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데가 팔이에요, 팔. 그래서 이 얼굴의 그 각도와 얼굴의 위치, 얘를 이제 결정짓는 게 흉곽이잖아요. 이 흉곽이란 것은 이제 이 바로 이 팔이 매달려 있는 게 흉곽에 매달려 있는 건데, 견갑대하고 이제 쇄골이 이렇게 딱 흉곽이 있고죠. 그래서 이 흉곽 입구를 정중앙 이렇게 마른 목골인데 걔가 딱 이렇게 잘 이렇게 어깨가 한마디로 딱 이렇게 잘 이렇게 좀 어깨가 똑바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팔의 각도가 바뀌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팔의 각도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그 안에 있는 흉곽도 틀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얼굴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팔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양의 경맥이 3개가 이 팔에 매달려 있다는 거, 그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화를 주관하는 우리 화의 탁기, 제가 탁기 동영상 앞에 올렸잖아요. 예. 이 화가 나가는 그 통로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백혈, 두피 쪽에도 있고, 그 다음에 눈을 통해서 막 이글이글 막 입으로 막 막 이게 나갈 수 근데 이거라도 나가면 좀 나아요. 이게 나간 사람들은 공황장애 안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공황장애는 없어요. 그동안 입으로 많이 화를 막 물을 뿜어 버렸기 때문에 막 독한 막 이렇게 하고 막 눈 막 혈관 터질 때까지 막 하고 막 여기서 막 했거든요. 근데 그냥 이거 없이 이렇게 이런 분들은 나중에 이제 완전히 이제 공황이 와버려요. 그냥 번아웃이 와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보다는 이제 좀 어떤 게 낫나, 이제 어떤 게 나을까요? 막 해버려갖고 주변 분들을 공황장애 오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찌됐건 발산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축적시키는, 이렇게 담아두는 형들이 있는데, 이 화가 주로 어디에서 많이 또 바디에서 나가냐면, 애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화의 에너지 중에서 이제 그러니까 열탁기가 겨드랑이 꽉 차가지고 막 거기서 못 나가가지고 막 꽉 차 있는 그런 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경맥이 또 이 애과에서 시작되고, 신경맥, 그래서 극처절인데 그 애과를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팔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페이스 관리하실 때 겨드랑이를 위로 올려서 반드시 이 애과 관리를 꼭 해주시지 않으면 얼굴 관리에 마지막 그 뭐랄까요, 중요한 포인트를 놓쳤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애과 때문에라도 팔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상부에 데콜테, 그 다음에 가슴 데콜테 다 했는데 어깨부터 걔가 더 어디로 빠져요? 바로 팔 안쪽에 있는 애과가 이제 한마디로 림프절 쓰레기통이잖아요. 쓰레기통을 비워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페이셜 관리 해놓고, 아니면 뭐 1차 팩 붙여놓고, 뭐 팔을 하는 순서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팔을 한다면 페이셜 하기 전에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사실은 얼굴 들어가기 전에, 데콜테 전에 하면 훨씬 좋은데, 여러 가지 이제 순서상 2차 팩 해놓고 이제 데콜테 다 끝내놓고 데콜테에서 애과가 만약에 들어가면 마지막에 하셔도 돼요. 이해되시죠? 예. 근데 애과는 얼굴 들어가기 전에 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그래서 데콜테 하실 때 애과를 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팔을 서비스로 가볍게 하고 싶다 그러면 2차 팩 해놓고 마지막에 이제 팔을 좀 해주시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오일로 하는 게 좀 번거롭다, 나는 오일까지 할 시간도 없고 혼자 하기 때문에 너무 벅차다,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건식이라도 타월 해놓아서, 건식이 사실 딥하게 들어가고 굉장히 잘 하시면 팔 관리 잘 되거든요. 그래서 오일 묻히고 닦고 하는 그 번거로움, 온스포 해야 되고 건스포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이 난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건식이라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애과를 꼭 풀어주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 팔 관리에서 사실은 원장님들이 좀 뭐랄까,
서비스 개념이 아니고 이 완전히 메인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계속 말씀드렸던 상체 비만들 있잖아요. 예, 상체 비만들은 예를 들어서 등하고 복부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팔은 빼놓고 등 관리만 끊었다든지, 그럼 뭐 팔 아예 안 해주시는 샵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관리가 좀 안 돼요. 그래서 상체살을 빼야 될 때 이 팔을 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 복부 관리에서 할 때도 사실은 애과가 들어가야 되고, 또 등 관리를 해도 애과가 들어가야 되고, 애과는 유지예요, 유지. 그래서 이제 힙 같은 거예요. 예, 하체 관리에도 엉덩이가 들어가야 되고, 등 관리에도 엉덩이가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예, 바로 이 애과 관리는 상체에서 가장 중요한 또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팔 관리를 꼭 하셔야 되고, 1인 시합 원장님들은 저도 이제 이게 참 팔 제대로 해서 얼굴 관리 서비스 해준다는 게 참 어려워요. 예, 굉장히 시간도 그렇고, 에너지도 많이 들어가지만 고객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꼭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1인 시합 하시는 원장님들의 자부심을 느끼시면서 하셔도 되는 거죠. 원장님의 실력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게 또 팔 관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팔 관리 받는 게 너무나 좋은데, 잘 많이 안 해주더라고요. 실제로 가보면 잘 안 해주세요. 예, 이제 그런 게 있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내장기를 이렇게 매달고 있는 게 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6개의 내장기를 매달고 내가 팔을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제 이 내장기 움직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 제일 먼저 팔을 관리를 해놓고 사실 얼굴 관리 하시는 게 순서적으로는 맞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맞지 않기 때문에 순서는 약간 응용하셔도 된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너무 초보한테만 맡기지 말고 팔관리 원장님이 가끔 중요한 포인트 좀 잡아주시는 게 고객들을 만족시키는 게 최고의 관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원장님들, 저는 이제 진짜 이 직원들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왜냐면 학원에서 취업시켰다가 돌아온단 말이야. 시집 보내놨는데 저기 이혼하고 돌아오듯이. 근데 막 한 달도 안 있고 도망오고 막 그런 직원들이 있어요. 제 수강생들이. 그리고 아예 어깨를 떠나버려요. 거의. 그래서 이제 뭐 전혀 다른 일 하는 사람도 많아요. 뭐 20명 배우면 한 명 남기 어려워요, 사실은. 왜 그럴까요? 너무 이제 그 초보 생활을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근데 어느 계통이나 초보 계통은 초보 시절을 겪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특히 이쪽 계통은 기술직이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처음에 들어가면 대우도 안 해주고, 대우 받을 수도 없지 뭐, 실력도 없는데. 그래도 요즘은 다 4년제도 나오고 2년제도 나와서 이걸 배워가지고 초보로 들어가면 그 굴욕스러움을 견디기 어려워하는데, 그게 이제 뭐 발만 만지게 한다든지 막 그런, 팔만 만지게 한다든지 약간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급여 문제도 있었고, 또 하나는 밥 문제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원장님들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밥도 또 이제 안 주고 막 저녁에 물로 때우고 그냥 물 마셔가면서 막 마시면서 배가 고파서요 막 이런, 제가 실제 샵 봤거든요. 안양에 어떤 땡땡땡 샵이에요. 비산동에 있는 땡땡땡 샵이었는데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먹는 거 좀 잘 챙겨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혼자 하면 속 편하잖아요, 원장님들. 나 이제 먹기 싫어 안 먹어도 되고 이제 좀 나중에 먹어도 되고 막 이렇게 또 편한 거 있잖아요, 원장님들이. 그래서 혼자 하시는 샵의 장점이 정말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직원 더 가지고 막 골 썩느니 그냥 혼자 공부하시고 딱 예약제로 하셔가지고 아주 알차게 그냥 내 고객, 그리고 필요 없는 고객들 좀 잘라내시고, 필요 없다는 건 나랑 에너지 너무 안 맞거나 니즈가 너무 없고 그러면은 그분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네, 정말 좋은 고객들 이렇게 정말 케어하셔가지고 자부심, 원장님들 자부심도 갖고 이쪽 계통에서 롱런 하시면서 원장님들 관리도 좀 하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화이팅 하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